안녕하세요. 무대 디자이너 도연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극 연출하는 유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트 디자이너 최원석입니다. 한 2003년인가 4년도 처음에 만나게 된 기억은 자세히 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많은 이제 협력 그 회사들과 작업자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던 가운데 그때 처음 이게 우 사장님을 만나 뵌 것 같고 처음 저하고 작업을 하고 나서 그 작업이 굉장히 저하고도 굉장히 잘 맞았기 때문에 그 이후 한 20년 동안을 같이 이어나간 걸로 기억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많은 이제 작업자들과 같이 하는 그 협력업체들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유일하게 예술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고 하시는 작업자이셨던 걸로 기억이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좀 찾고 싶었고 또 같이 일하면서 또 가장 중요한 건 재미있었다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20년 가까이 하면서도 즐겁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자로서의 공적인 만남 플러스 이제 사적인 또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겹쳐서 만나게 된 경우인데, 우지영 선생님이 그 저의 학교 그 같은 과, 제가 의상학과를 나왔는데요. 의상학과의 같은 과, 또 같은 동아리의 1년 후배였어요. 제가 2003년에 그 배우로 출연한 작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작품에서 소품이 왔는데, 소품이 이제 뭐 바구니 뭐 또 뭐 볏짚으로 짠 원삼, 뭐 굉장히 한국적인 소재의 다양한 것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 오랫동안 배우로 활동하면서 보았던 소품하고 너무 격이 다른, 너무 아름답고 그 예술적인 작품들인 거예요. 정성이 들어있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제 연출가한테 물었어요. 이 소품을 만든 분이 누구냐?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한번 술자리에서 뭐 쫑파티 같은 곳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배우만 할 때라서 연출을 하겠다는 이제 꿈을 꾸고 있을 때라 우지숙 선생님한테 한번 제가 나중에 꼭 연출을 하게 되면 작품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서 시간이 지나서 공연을 보러 갔다가 드라마 센터 로비에서 우지영 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우지영 씨 하는 말이, 우리 언니가 우지숙 씨다. 두 분이 같이 공간에 있으신 거예요. 그 작업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자매라니 정말 너무 놀라웠고, 놀라웠죠. 네. 그 뒤로 이제 소품, 의상, 거기다가 이제 무대까지 제가 한꺼번에 토탈로 부탁을 드려서 지금까지 계속 작업을 해오고 있어요. 저는 우지숙 선생님을 우지영 선생님보다 먼저 만났어요. 그때가 1997년이었고요. 1900년. 예, 1900년 지난 세기에 만났었어요. 저희가. 예. 아마 이제 공부하고 돌아오셔서 작업을 다양하게 이제 하려고 모색하고 계실 때였던 것 같고, 그때 이제 그 해외 무대 미술가들을 초청한 국내 큰 무대 디자이너들의, 그러니까 공연 예술 쪽 어떤 국제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국내 무대 디자인 전시회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젊은 작가관이라고 이제 현장에 막 들어온 사람들의 작업을 전시할 기회가 있었는데, 패브릭을 이용한 어떤 하나의 공간 컨셉을 가지고 그걸 디자인하고 이제 조형적으로 실현하는 작업을 우지숙 선생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첫 인연이 됐던 거죠. 저는 무대 디자이너로 참여를 하고 그 실애가 의상 소품 디자이너 겸 제작으로 참여를 하셔서 했던 이 맹목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프로덕션 내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전체의 총체적인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스태프들 간의 긴밀한 이야기가 필수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마음 편하게 해나갈 수 있었던 게 생각이 나고, 그 당시 무대가 약간 그 유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어떤 삼각형의 공간의 쉐입들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작품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긴장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품에서도 이제 그러한 요소들이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그 젠가를 우리가
극단적으로 젠가는 나무 블럭으로 쌓잖아요. 근데 그런 무대에서 선택한 소재를 가지고 또 발전을 시키셔서 소품에서도 그러한 어떤 아슬아슬한 느낌들을 그 투명한 아크릴 소재의 어떤 그 소품을 이용을 해서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직접 또 샘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다양하게 테스트해 보고 그러면서 그러한 작은 부분이지만 이것이 그냥 기능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작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쏟아주는데 기여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그런 데에서 또 영감을 받아가지고 무대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공연을 하나 만들어 가는 건 일정한 여정을 같이 가는 거잖아요. 특정한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근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아무도 모르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길에서 이렇게 마음껏 열어놓고 내가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다시 어떤 반영이 돼서 돌아올 수 있고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작업이었다는 게 기억이 납니다. 예. 연극은 좀 호흡이 좀 긴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미장센이 다 보이는 거고 저희는 카메라를 통해서 보이니까 좀 더 그 소품이나 이런 게 더 잘 보이는 그런 작업들의 요구가 좀 있어지는 것 같고요. 예전에 그 프리츠커 상이라고 그 건축상 중에 노벨상이라고 하는 상을 일본이 굉장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토요 이토라는 그 건축가한테 외국의 기자가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게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데 아니 일본에서 왜 이렇게 건축상을 그 프리츠커상을 많이 받냐? 라고 했더니 그 토요 이토가 하는 말이 이 디자이너가 중요한 건축가가 중요해서 그러니까 되게 잘해서 일본이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실현해 줄 수 있는 수백 명의 장인이 있대요. 자기의 그 맞아요. 생각을. 예. 근데 저는 그게 한국에서 공연 쪽에서는 시대가 그런 쪽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디자인을 아무리 멋있게 그려도 이거를 실현해 줄 만한 산업이나 예술가나 장인이 없다면은 이건 그냥 뭐 그림으로 끝날 거겠죠.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특이한 거, 뭐 도전적인 걸 그려낼 수 있었다는 거는 결국 누군가가 그게 이제 시대가 그걸 해결해 주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고요. 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비슷한 맥락이 다 있구나. 그 키워드가 장인 정신. 음. 정말 저도 오랫동안 연극을 하면서 여러 스태프분들을 만나봤지만 그 장인 정신은 시대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 정말 자기의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의뢰받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뭔가를 같이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래, 재밌겠다라고 느끼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스스로 즐거워하면서 자기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하시고 아주 작은 것까지도 왜냐면 누군가는 보잖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안 보이는데 이쪽은 누군가는 보잖아라고 하는 그 정신이 아주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야말로 시대가 가진 가장 아름다움이 아닌가. 요새 저희 회사 특성상 그 미래 교육 뭐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듣기도 하고 그걸 또 준비하기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너무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으셨겠지만 AI다 뭐 디지털 교과서다 앞으로 아이들은 다 이제 뭐 그러니까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 다 이제 뭐 디지털로 다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반대로 이 손으로 만져지고 이렇게 사실 저도 세트에 패브릭을 씌우고 패브릭에 자꾸 보여지게끔 하는 것 자체는 아이들이 좀 만져서 이 촉감도 느껴지고 그 부벼가면서 이제 이 느낌을 좀 알게도 하고 이 돌 느낌도 가져야 되는 그런 거를 어린이부터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앞으로의 미래는 아이들한테 앞으로 디지털만 얘기하고 뭐 AI를 얘기할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몸을 비비고 벽에 뭐 얼굴을 막 비비기도 하고 뭐 까칠까칠한 천의 얼굴도 비춰서 이런 느낌도 갖게 하고 이런 경험들을 갖게 하는 예술가로서 아이들한테 역할을 하면 어떨까? 어떤 공간이나 아니면 그 속에 나오는 의상이나 소품을 꾸려오는 작업을 했다면 한 번쯤은 두 분이 거꾸로 시대의 작업을 먼저 바탕으로
그걸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개발해 보거나 그것이 모티브가 돼서 공간 안에 뭔가 펼쳐질 수 있는 작업을 한 번쯤 해보시면 어떨까? 예, 저는 그렇게 해서 이런 패브릭을 중심으로, 인형을 중심으로 다양한 작업을 해오셨던 두 분이 좀 더 그런 연출적인 시선을 가지고 한번 판을 이끌어보는 기회를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떨까? 예, 그런 제안을 드려요. 그랬을 때 아마 해오셨던 작업들이 좀 더 의미 있게, 뭐 다 의미가 있긴 했었지만, 더 이렇게 한 번쯤 주인공이 돼보셨으면 좋겠다. 예. 제가 하고 있는 연극이라는 게 전 지구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있잖아요. 미디어가 많으니까. 그래서 점점 제작 여건도 너무 더 힘들어지는 게 진짜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연극을 보러 오려는 사람들 수요 자체가 적어지고, 하지만 저는 연극은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아날로그 예술이잖아요, 연극이. 사람 배우가 나와서 직접 눈앞에서 행하는 걸 보는 것이고, 매체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소중함은 더 커지고 더 귀중함도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물량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럴 때 마치 그런 연극의 존재처럼 시대 또한 이 수많은 공산품들 대량 생산 속에서 더 귀하고 더 소중한 장인이 만드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힘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뭔가 이제 막 얘기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수명여자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홍경아입니다. 저희는 박물관 전시를 위해서 1년 내내 많은 작가들 자료 수집을 해요. 그때 시대가 하는 활동이나 아니면 그 중에서도 오페라 활동한 거를 좀 봤어요. 그래서 저의 수첩에 잘 메모가 돼 있다가 저희가 적절하게 이 전시 때 부르게 됐죠. 오페라를 봤는데 그 안에 들어간 의상들이 내용하고 그다음에 시대적인 배경이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녹아져 들어가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런 작가분들이라면 저희가 요청하는 그런 전시에 맞는 작업을 해주시겠다 하는 생각을 했죠. 덕분에 굉장히 좋은 전시를 치렀고요. 그때는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현대미술 하시는, 특히 섬유를 소재로 해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 저희 유물을 하나씩 보여드리고 그 유물에 또 새로운 창작을 덧붙여서 현대미술품이 나오기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작가분들을 모셨는데, 특히 섬유 작가를 모신 이유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박물관의 유물들이 대부분 섬유예요. 그래서 이 섬유 유물들이 고대서부터 현대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는 또 어떤 느낌으로 전해지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작가들이 서로 옛날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감각으로 새 창작품을 만들었을 때 교류하는 마음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재를 다루는 분들, 그다음에 주제를 다루는 분들을 좀 선별을 해서 저희가 초청을 드렸습니다. 특히 시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그 시대 상황, 그다음에 그 주변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작가분들이었어요. 팀으로 활동하시기도 했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주어져도 현실에 맞는, 그다음에 현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이 뭘까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다 하는 생각에서 그 작업을 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섬유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같이 있었던 그런 가장 오래된 재질이고요. 그다음에 이 산업사회를 겪으면서 제일 많이 변화를 가졌던 그런 또 산업사회의 그런 전유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제일 주목하는 것은 섬유가 가진 그 성질이죠. 사람이 피부가 닿았을 때도 괜찮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으로 나왔을 때도 아무 부담이 없는. 그래서 그 섬유 작업을 처음 본 작가분들, 아니, 처음 본 관람객들이 그 작업을 굉장히 재밌어 하세요. 그러니까 현대미술 보면 잘 모르겠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과 같이 있었던 그런 소재들이라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전에는 입었었던 것, 그다음에 저희가 사용했던 것에서 지금은 이제 즐기는 여러 가지 과정으로 더 변화를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그 어떤 재료보다도 섬유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 기능, 그다음에 상상력 이런 것들은 훨씬 더 풍부하게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에는 많은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창의적인 그 모습과 거기에 사회성을 담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어떤 것에서도 변화를 하시잖아요. 무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무대에서 원하는 것, 그다음에 박물관에서 원하는 것들에 따라서 다 이해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나 영상 쪽에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를 같이 하고 있는 김다연입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전화 통화를 할 때, 저희의 니즈를 잘 맞춰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왜냐면, 통화를 하다 보면, 어떤 그 의상 의뢰를 했을 때는 뭐 이렇게 그 니즈에 맞지 않게끔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실장님네는 아무래도 이제 스타일리스트 의상이랑 무대랑 다 소품이랑 다 같이 하시다 보니까 되게 이런 아이디어의 폭 이런 폭이 좀 되게 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팅도 하지 않고 전화로서 아마 의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방송에서도 이제 스타일리스트를 하고 의상도 조금씩 제가 제작을 하거든요. 근데 실애한테 의뢰하는 경우에는 정말 그런 거 있죠. 아, 제가 못한다. 아니면 이 정도는 정말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실애한테 의뢰를 하는데 그때마다 효과적인 방법이 아주 훌륭한 방법이 나왔어요. 저는 실애랑 작업했던 중에서 우리 그 중국 영화를 모티브로 한 천룡팔보라고 그쵸? 생각나시죠? 네네. 네, 그 작업을 할 때 시간이 없었어요. 저희는 광고 쪽은 사실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기자님한테 항상 SOS. 의상이 이 정도 많아요. 근데 이거를 4일 안에 끝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밤을 새는 거예요, 저희는. 4일 동안 밤을 새는데, 이 새는 작업 중에서 실장님 내가 하실 수 있는 역할, 또 작업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정말 적절하게 잘 매칭을 해서 훌륭한 작품이 좀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 작품이 저는 사실 가장 힘들었고, 이게 또 광고 쪽에서 걱정했던 부분이 사실 크고, 왜 시간적으로도 되게 짧고, 또 영화의 이런 부분을 잘 재현해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그 부분이 가장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장 갔는데, 광고주나 감독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셀럽들께서도 아주 만족했던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 예상 밖의 질문이네. 언니는 되게 엄청 섬세하시잖아요. 섬세함과
또 실장님은 좀 약간 좀 파워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나면 정말 그런 거 있죠. 큼직하게 작업을 하시면 언니는 거기에 섬세하게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두 부분이 어쩜 이렇게 잘 맞나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네, 그래갖고 저는 작업을 맡겨도 요 정도는 언니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해주시겠다. 요 정도는 실장님이 좀 파워풀하게 해주시겠다. 이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의 든든한 정말 지원군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그 광고 쪽에서 의뢰를 받으면 통화를 하면서 이미 벌써 제작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실장님하고 어느 정도 부분까지가 가능하겠다가 벌써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실장님이 옆에 안 계셨으면 이런 작업을 또 실장님은 영상이라는 부분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의뢰를 드렸을 때 영상에서 보여주는 것과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다르잖아요. 근데 영상에서 보여주는 부분을 잘 소화해내시니까 저로서는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한국은 그러니까 그 나이가 들면서 약간 쇠퇴돼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70이 넘어도 손은 쪼글쪼글해졌지만 그냥 우리의 장인들이 외국의 장인들처럼 그냥 정말 쭉 나이는 들었지만 장인의 손길이 느껴질 수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곳에서 저희는 그냥 저희하고 실장님네와 같이 협업을 해서 잘 그냥 나이가 들어도 80이 되어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네.ウーさんに初めて会ったのは韓国スウォンのギャラリーでもう10年以上前になります。ウーさん兄弟は、とても想像力豊かなとても想像力豊かな気配りのある作品展を作られていていつも感動しています。で韓国に行くといつもお世話になっていてで、2人でお世話になってます。いつもウーさん笑わせてくれるじゃないですか。とても楽しくって、もうこれからもずっと笑いを提供してくれるような感じで生活してもらえるといいなと思います。もっといい作品できるの楽しみにしてますね。以上です。これからも新しい作品をどんどん作って私たちを驚かせてください。